결혼식장은 희미한 촛불과 화려한 꽃장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은서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녀의 두 눈은 빛을 잃은 지 오래였다. 그녀의 세상은 언제나 짙은 어둠이었고 그 어둠 속에서 그녀의 다른 감각들은 예민하게 벼려졌다. 오늘 그녀는 그 예민한 감각으로 이 공간의 모든 것을 느끼고 있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 위선적인 웃음소리, 그리고 차가운 비웃음이 공기 중에 섞여 그녀를 애워쌌다. 그녀의 옆에 선 의붓동생 윤희는 하얀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화사하게 빛나고 있었다. 웨딩드레스는 원래 은서의 것이어야 했다. 2달 전, 이 모든 것이 계획되기 전까지만 해도 하지만 운명은 잔인하게 뒤바뀌었다. 은서의 시력 상실이 공개되자마자 약혼자 가족은 노골적으로 태도를 바꾸었다. 은서와의 결혼은 집안의 명예에 먹칠하는 것이라며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메운 것은 항상 은서의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윤희였다. 윤희는 은서의 손을 잡고 있었지만 그 손길에는 따뜻함 대신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윤희의 귀에 대고 속삭이는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속에는 독이 서려 있었다. 언니, 괜찮아. 사람들이 언니를 많이 걱정하고 있어. 윤희의 말은 마치 은서를 위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네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내 결혼식에 나타난 덕분에 내가 더 빛나는구나 라는 오만함이 숨어 있었다. 은서는 그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감각은 훨씬 더 날카로워졌다. 결혼식장의 중심에서 은서는 마치 장식품처럼 서 있었다. 하객들의 시선은 그녀를 향했지만 그 시선에는 동정심보다는 호기심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한때 그녀는 촉망받는 엘리트였다. 명문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대기업 입사를 앞둔 재원이었다. 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시력뿐만 아니라 가족과도 같았던 약혼자 가족의 신뢰마저도. 사실 그녀가 잃은 것은 단순한 시력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그녀는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된 것이었다. 윤희의 신랑 민혁이 다가왔다. 원래 은서의 약혼자였던 그였다. 그는 은서에게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지만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 대신 안도감이 가득했다. 은서 씨,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예의를 차리는 척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감정은 은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짐이 될 뻔한 은서에게서 벗어난 것에 대해 기뻐하고 있었다. 은서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민혁 씨, 두 분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분하고 평온해서 아무도 그녀의 속내를 짐작할 수 없었다. 민혁의 부모, 즉 전 약혼자 가족은 은서에게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민혁의 어머니는 은서에게 다가와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너 때문에 우리 아들 결혼식 분위기 다 망치게 생겼어. 괜히 애먼 사람 동정심 유발하려고 하지 말고 조용히 있다가 가.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경멸이 담겨 있었다. 은서는 그들의 태도가 이미 예상했던 바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방해되지 않도록 조용히 있겠습니다. 그녀의 공손한 태도에 오히려 민혁의 어머니는 더 기분이 상한 듯 보였다.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결혼식장 입구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강민준, 대기업 제국그룹의 젊은 최고 경영자. 그는 훤칠한 키와 조각 같은 외모, 그리고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로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은서는 그의 존재를 보지 못했지만 공기 중에 퍼지는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그가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는 이 결혼식에 축의금을 내러 온 단순한 하객이 아니었다. 그의 등장은 이 결혼식의 권력 구도를 단숨에 뒤바꾸는 듯했다. 강민주는 민혁에게 다가와 악수를 나누었다. 그의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주변을 훑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은서에게로 향했다. 그는 은서의 존재를 처음 보았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녀에게서 단순히 동정의 대상 이상의 것을 느꼈다. 그는 은서의 겉모습 너머에 숨겨진 차분함과 냉정함을 포착했다. 그 순간 은서와 강민준의 시선이 마주치는 듯했다. 물론 은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그녀는 강민준이 자신을 응시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낯선 시선이었지만 그 시선에는 다른 사람들의 것과는 다른 종류의 궁금증이 담겨 있었다. 결혼식은 막바지에 이르렀고 은서는 조용히 자리를 뜨려 했다. 하지만 민혁의 어머니가 은서를 붙잡았다. 잠깐 축배를 들어야지. 우리 민혁이 결혼식에 네가 빠질 순 없지. 그녀의 목소리는 비아냥거림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은서를 모두가 보는 곳으로 데려가 억지로 잔을 들게 했다. 자, 우리 은서도 새 출발하는 동생 부부를 위해 축배를 들어주렴. 민혁의 어머니의 의도는 명백했다. 은서가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는 모습을 보여주어 모두에게 웃음거리가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은서는 잔을 들었다. 손은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잔에 담긴 샴페인의 양과 자신의 입술까지의 거리를 완벽하게 계산했다. 그녀는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우아하게 잔을 들어 올렸다. 그러나 그때 민혁의 어머니가 은서의 팔을 툭 쳤다. 샴페인이 그녀의 하얀 드레스 위로 쏟아졌다. 하객들 사이에서는 작은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은서는 그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휴지를 찾아 드레스에 묻은 샴페인을 닦아냈다. 그 행동은 마치 그녀가 이미 이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다. 강민주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다른 사람들은 은서의 불운에 대해 수군거렸지만 그는 은서의 눈을 보았다. 비록 앞을 보지 못하는 눈이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어떤 절망이나 슬픔도 없었다. 대신 깊은 바다와 같은 평온함과 함께 어떤 날카로운 의지 같은 것이 번뜩이고 있었다. 강민주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이 여자는 단순한 희생양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의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로울 것이라고. 은서는 조용히 결혼식장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드레스에는 샴페인 자국이 얼룩져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다. 그녀의 귀에는 아직도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비웃음이 들리는 듯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시력 상실이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그녀의 무기가 될 수 있었다. 세상이 그녀를 약하고 무능하다고 판단할 때 그녀는 그들의 방심을 이용해 자신의 계획을 실행할 수 있었다. 그녀의 어둠 속에서 복수의 칼날은 조용히 갈리고 있었다. 오늘 그녀가 겪은 모든 수모는 그 복수의 서막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서막을 가장 화려한 방식으로 끝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결혼식의 수치스러운 기억은 은서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묻혔다. 하지만 그것은 상처가 아닌 그녀의 복수를 위한 강력한 연료가 되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감각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그녀의 두뇌는 이전에 비해 훨씬 더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의 세상은 비록 빛을 잃었지만 그녀는 그 어둠 속에서 누구보다도 더 선명하게 진실을 보고 있었다. 결혼식장에서의 모욕은 그녀의 계획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촉매제였다. 그녀의 계획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사회의 부패한 권력 구조를 뿌리째 흔들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거대한 프로젝트였다. 은서는 결혼식이 끝난 다음 날 조용히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다. 그녀의 아파트는 외곽에 위치한 낡은 건물이었지만 그곳은 그녀에게 완벽한 요새였다.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공간에서 그녀는 자신의 본 모습을 되찾았다. 며칠 동안 그녀는 철저하게 세상과의 연결을 끊었다. 그녀는 전화기를 끄고 모든 SNS 계정을 삭제했다. 이제 그녀는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녀가 유일하게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는 그녀의 곁을 지키는 단 한 명의 조력자였다. 그의 이름은 김민규. 그녀의 대학 시절 선배이자 현재는 은서의 법률 대리인 겸 비밀 비서였다. 민규는 은서의 가장 믿음직한 조력자였다. 그는 은서가 시력을 잃은 후에도 변함없이 그녀의 곁을 지켰다. 민규는 은서의 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그는 은서의 눈이 되어주고 그녀의 손발이 되어주었다. 민규는 은서가 수집한 모든 정보를 문서화하고 그녀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인물들을 접촉했다. 은서야, 민혁이네 집안은 네가 완전히 세상에서 사라진 줄 알아. 네가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으니 안심하고 있겠지. 민규의 목소리에는 걱정 반, 안도 반이 섞여 있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수록 좋아. 그들이 방심할수록 우리가 움직일 공간은 더 넓어지는 거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다. 은서는 민혁의 집안, 즉 태성그룹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미 시력을 잃기 전부터 태성그룹의 수상한 거래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민혁과의 약혼을 통해 태성그룹의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녀의 비상한 기억력은 그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했다. 그녀는 마치 컴퓨터처럼 모든 숫자와 계약서 내용을 암기하고 있었다. 그녀는 민규에게 그 모든 정보를 구두로 전달했고 민규는 그녀의 말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은서야, 이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었다니. 정말 대단해. 이 계약서들은 태성그룹의 핵심 사업과 관련된 불법적인 내용들이야. 이걸 공개하면 태성그룹은 끝장이야. 민규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은서는 서두르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야. 이 모든 정보를 한꺼번에 공개하면 그들은 꼬리 자르기를 할 거야. 그리고 그들 뒤에 숨어있는 거대한 세력은 절대 드러나지 않겠지. 우리는 그들의 뿌리까지 뽑아야 해. 은서의 계획은 단순한 복수를 넘어선 것이었다. 그녀는 태성그룹을 무너뜨리는 것을 시작으로 이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파헤치려고 했다. 그녀는 민규에게 태성그룹의 모든 하청업체와 거래처, 그리고 그들과 관련된 정치인들의 목록을 정리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녀의 목표는 태성그룹의 사슬에 묶여 고통받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이었다. 은서의 계획은 두더지 잡기와 비슷했다. 태성그룹의 비리를 하나씩 터뜨리면서 그들이 쥐구멍으로 숨어들 때마다 그들의 뒤를 쫓는 것이었다. 그녀는 민규를 통해 태성그룹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태성바이오의 신약 개발 과정에 대한 정보를 흘렸다. 태성바이오는 신약의 임상시험 결과를 조작하고 환자들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었다. 이 정보는 익명의 제보 형태로 언론에 흘러 들어갔다. 언론은 이 스캔들을 대서특필했고 태성바이오의 주가는 폭락했다.
민혁의 아버지는 당황했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내부에서 비리가 새어나갔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의 오만함은 은서의 계획에 완벽한 먹잇감이 되었다. 한편 은서는 또 다른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또 다른 자아를 만들어내기로 했다. 그것은 과거의 은서와는 완전히 다른 강하고 매력적인 여성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시력을 잃은 후 오감을 활용해 예술과 패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게 되었다. 그녀는 촉감만으로도 옷의 재질과 디자인을 완벽하게 파악했고 후각으로 향수의 미묘한 차이를 구별해냈다. 그녀는 민규의 도움을 받아 최고의 스타일리스트와 미용사를 고용했다. 그들은 은서의 계획을 듣고 그녀의 비전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시선을 압도하는 존재가 되어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그들의 무의식에 깊은 인상을 남기고자 했다. 은서는 자신의 이름을 강은서로 바꾸고 새로운 신분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자금과 그녀의 천재적인 투자 실력을 활용하여 작은 스타트업 회사를 설립했다. 그녀의 회사는 혁신적인 IT 기술을 개발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그녀는 비록 시각은 잃었지만 그녀의 통찰력과 분석 능력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났다. 그녀는 미래의 기술 트렌드를 정확하게 예측했고 그녀의 회사는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강은서라는 이름으로 거대한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강민준의 비서가 그에게 은서의 회사를 소개했다. 전무님, 최근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스타트업입니다. 미래테크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대표가 엄청난 실력자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게다가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신비주의 전략으로 더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민주는 흥미를 느꼈다. 그는 신비주의에 대한 호기심보다는 미래테크라는 회사의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에 더 큰 관심을 가졌다. 그는 그녀의 회사와 협력 관계를 맺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은서는 자신의 첫 번째 목표를 달성했다. 그녀는 거대한 제국그룹의 최고 경영자 강민준의 눈에 띄게 되었다. 이것은 그녀의 계획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녀는 강민준이라는 거대한 힘을 이용해 태성그룹을 무너뜨리려고 했다. 하지만 그녀의 계획은 강민준을 이용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강민준의 힘을 빌리되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다. 그녀의 내면에는 강인함과 독립성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은서는 민혁과 태성그룹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주시했다. 태성바이오의 주가 폭락 사태는 그들에게 큰 타격을 입혔지만 그들은 아직도 은서가 이 모든 일과 관련되어 있다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들은 외부의 경쟁자나 언론의 음모라고 치부하며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기에 급급했다. 그들의 오만함과 무지가 그녀의 복수를 더욱 쉽게 만들고 있었다. 은서는 민규에게 또 다른 지시를 내렸다. 이제 두 번째 미끼를 던질 시간이야. 태성그룹의 비자금 관련 자료를 언론에 제보해 익명으로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은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결코 꺾이지 않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칼날은 더욱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다. 강은서와 강민준의 협력은 단순한 사업적 파트너십을 넘어 거대한 퍼즐을 함께 맞춰나가는 과정이었다. 그들의 공동 프로젝트인 퓨처라이프는 표면적으로는 혁신적인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개발이었지만 은서에게는 태성그룹의 숨겨진 비리를 파헤치는 거대한 위장막이었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태성그룹의 핵심 기술과 공급망에 대한 접근 권한을 확보했고, 그녀의 비상한 기억력과 분석 능력을 총동원하여 민준도 알지 못했던 깊은 곳의 부정을 파헤쳐 나갔다. 민준은 은서의 탁월한 능력에 매료되었다. 그녀는 시각장애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데이터의 흐름과 사람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다. 민준은 종종 그녀가 자신보다 한 수 앞서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어느 날 민준은 은서에게 솔직하게 물었다. 강 대표님, 가끔은 제가 대표님과 함께 일하는 건지 아니면 대표님께 배우고 있는 건지 헷갈립니다. 어떻게 그런 통찰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은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세상의 빛을 잃었을 때 다른 감각들이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은 진실을 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민준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퓨처라이프 프로젝트는 태성그룹의 IT 부서와 협력하는 과정에서 은서는 민혁과 그의 아버지의 비밀스러운 비자금 거래 장부를 발견했다. 그 장부에는 정치인들과의 로비, 불법적인 자금 세탁, 그리고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탈세 내역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 장부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거대한 부패의 사슬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은서는 민규를 통해 이 정보를 조금씩 언론에 흘리기 시작했다. 익명의 제보자로 활동하며 태성그룹의 불법 행위를 폭로하는 기사들이 연일 쏟아져 나왔다. 태성그룹의 주가는 연일 하락했고, 민혁의 아버지는 기자들의 질문 세례에 시달렸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음모라고 생각했지만 그 배우가 은서라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불쌍한 시각 장애인 은서의 이미지만이 남아있었다. 민혁은 상황이 심각해지자 은서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하지만 은서는 민혁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는 결국 은서의 집으로 찾아갔다. 문을 두드리자 민규가 나왔다. 누구세요? 민규는 민혁을 알아보는 척도 하지 않았다. 나 민혁입니다. 은서 좀 만나러 왔습니다. 민규는 차갑게 대답했다. 은서 씨는 지금 아무도 만날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큰 충격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민혁은 민규의 말을 듣고 안심하는 듯했다. 그는 은서가 여전히 연약하고 불쌍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죄책감을 덜어낼 수 있었다. 한편 강민주는 은서에게 깊은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의 지성과 강인함, 그리고 그녀가 보여주는 인간적인 따뜻함은 그가 이제까지 만났던 어떤 여성과도 달랐다. 그는 그녀의 과거에 대해 조금씩 궁금해졌다. 그녀의 눈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녀가 겪었던 어려움들은 무엇이었는지 알고 싶었다. 그는 은서의 과거를 직접적으로 묻는 대신 그녀의 조력자인 민규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민규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민준의 진심을 느끼고 은서의 과거에 대해 조금씩 털어놓았다. 민준은 은서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그는 그녀가 겪은 고통과 모욕에 분노했고 그녀의 강인한 내면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민준은 은서에게 단순히 동정심을 느끼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강인함과 순수한 열정에 진심으로 반했다. 그는 그녀를 돕고 싶었다. 단순히 사업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 민주는 은서에게 자신의 마음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에게 따뜻한 커피를 사다 주거나 업무 외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의 마음의 벽을 허물기 위해 노력했다. 은서는 민준의 진심을 느꼈지만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끝나기 전까지는 그 어떤 개인적인 감정도 허용할 수 없었다. 그녀는 민준을 이용하려는 자신의 의도 때문에 그에게 미안함을 느꼈지만 그녀의 계획을 멈출 수는 없었다. 은서는 민혁의 아버지가 자신의 비자금을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리려는 계획을 포착했다. 그녀는 민규에게 민혁의 아버지의 개인 비서를 매수하여 이 모든 계획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민규는 은서의 지시에 따라 비서를 매수했고 그에게서 USB를 건네받았다. USB 안에는 비자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모든 자료가 담겨 있었다. 이것은 태성그룹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은서는 이 증거를 어떻게 활용할지 신중하게 고민했다. 그녀는 이 증거를 한꺼번에 공개하는 대신 가장 효과적인 순간을 기다렸다. 그녀는 민준과 함께하는 퓨처라이프 프로젝트의 최종 발표회를 D-Day로 정했다. 그녀는 그날 태성그룹의 비리를 모두가 보는 앞에서 폭로할 계획이었다. 그들의 오만함과 위선이 가장 빛나는 순간 그녀는 그들의 가면을 벗겨버릴 것이었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하게 짜여 있었고 이제 실행만이 남았다. 민혁의 아버지는 퓨처라이프 프로젝트의 성공에 고무되어 있었다. 그는 민준과 자신의 회사의 협력이 자신의 명성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은서가 그들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의 오만함은 그를 파멸의 길로 이끌고 있었다. 은서는 민준에게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민준 씨, 퓨처라이프 프로젝트의 최종 발표회는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모든 준비는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민준은 은서의 눈빛에서 어떤 결연한 의지를 읽었다. 그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강 대표님,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노력이 빛을 발할 순간입니다. 민준은 은서의 계획의 일부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지만 그는 그녀를 믿었다. 그녀가 옳고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은 다음 주 수요일 그들의 운명을 결정할 단 하나의 순간에 달려 있었다. 퓨처라이프 프로젝트의 최종 발표회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은서의 마음은 평온함 속에서도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의 복수극은 이제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태성그룹의 방역 역시 거세지기 시작했다. 민혁의 아버지, 이 회장은 연일 쏟아지는 비리 폭로 기사에 분노하며 배후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존재가 과거의 불쌍한 은서가 아닌 거대한 힘을 가진 강은서라는 사실을 여전히 모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 회장은 민준과 은서의 협력 관계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강민준이 왜 저런 듣보잡 회사 대표랑 손을 잡았지? 분명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야. 그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주시했고 결국 은서의 신상 정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의 부하들은 은서의 과거를 조사했고 마침내 그녀가 태성그룹으로부터 파혼당했던 시각장애인 은서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이 회장은 경악과 함께 분노에 휩싸였다. 그 계집애가 감히 우리를 가지고 놀았어. 그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그는 즉시 은서에게 복수하기 위한 잔인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은서의 약점을 파고들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바로 은서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는 조력자 김민규였다. 민규는 은서의 지시에 따라 태성그룹의 비자금 자료를 언론에 제보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은서의 안전을 위해 항상 조심했지만 이 회장의 부하들은 그를 미행했고 결국 그가 은서의 조력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회장은 민규를 납치하여 은서를 협박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민규를 납치한 후 은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차갑고 섬뜩했다. 강은서 씨, 아니, 은서 씨라고 불러야 하나. 당신이 우리를 상대로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손발이 되어준 그 친구, 지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 친구가 무사하길 바란다면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멈추고 퓨처라이프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세요. 은서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민규의 흐느낌을 들으며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평생의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은서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다. 이 회장님, 당신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군요. 이 회장은 비웃으며 말했다. 시치미 떼지 마. 내가 당신의 과거를 모두 알아냈어. 시각장애인 은서가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 말이야. 당신은 나를 속이려 했지만 결국 당신의 약점은 당신 자신이었어. 그는 은서의 맹점을 이용해 그녀의 약점을 파고들고 있었다. 은서는 이 회장에게 시간을 끌며 민규의 위치를 파악하려 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긴급히 연락을 취했다. 민준 씨,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회장이 제 조력자인 김민규 씨를 납치했습니다. 저는 지금 그들의 위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민준은 은서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절박함에 직감적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는 즉시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민규의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민준은 은서에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하지만 은서 씨, 당신은 지금 혼자 움직이면 위험합니다. 제가 그들을 찾아낼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민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은서를 향한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다. 은서는 민준의 진심을 느꼈지만 그녀는 민규를 구할 시간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전화를 끊었다. 은서는 그녀의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이 회장의 목소리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배경소음을 분석했다. 그녀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기계 소음과 특유의 공기 냄새를 통해 그들이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공장에 있다는 것을 짐작했다. 그녀는 그 정보를 민준에게 전달했고 민준은 그녀의 정보와 자신의 정보망을 결합하여 민규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냈다. 민준은 직접 자신의 경호원들을 이끌고 민규가 납치된 장소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 회장의 부하들이 민규를 감시하고 있었다. 민준은 경호원들과 함께 그들을 제압하고 민규를 구출했다. 민규는 은서를 걱정하며 말했다. 은서 씨, 저 때문에 계획을 멈추시면 안 됩니다. 제발, 당신의 복수를 완성하세요. 민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민주는 민규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 후 은서에게 전화했다. 민규 씨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은서 씨, 이제 모든 것을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이 왜 태성그룹과 싸우는지, 그리고 당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민준의 목소리에는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은서는 민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가 시각장애인이 된 후 겪었던 모욕, 그리고 그녀가 복수를 위해 세웠던 모든 계획들을. 민준은 은서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에 대한 깊은 연민과 존경심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은서 씨, 저는 당신이 겪은 모든 고통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복수를 돕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은서는 민준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민주는 그녀의 짐을 함께 나누려 했다. 민준의 등장으로 인해 은서의 계획은 더욱 확고해졌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민준과 함께 이 모든 부패의 사슬을 끊어내고 정의를 바로 세울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민혁의 아버지가 그녀의 약점을 건드렸을 때 이미 자신의 파멸을 자초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퓨처라이프 프로젝트의 최종 발표회 날, 모든 이목은 강민준과 강은서에게 집중되었다. 발표회장은 언론인들과 업계 관계자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민혁과 그의 아버지. 이 회장은 맨 앞줄에 앉아 자신들의 성공을 미리 축하하는 듯한 오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번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 확신했다. 은서가 민규를 잃을까 두려워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은서에 대한 불안과 경멸이 교차하고 있었다. 발표회는 시작되었고 강민준이 먼저 단상에 올라 퓨처라이프 프로젝트의 비전과 기술력을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그의 연설은 청중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러나 모든 이의 시선은 곧이어 단상에 오를 은서에게로 향했다. 은서는 짙은 검은색 수트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아름다움과 흔들림 없는 당당함은 과거의 연약한 은서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거대한 폭풍의 전야처럼 모두에게 알 수 없는 긴장감을 안겨주었다. 은서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두 눈으로 정면을 응시했지만 그 눈빛은 모든 사람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명료했다. 안녕하십니까. 퓨처라이프 프로젝트를 총괄한 강은서입니다. 오늘 저는 퓨처라이프의 혁신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이 프로젝트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녀의 말에 민혁과 이 회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은서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은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스크린에 한 영상을 띄웠다. 영상은 태성그룹의 불법적인 비자금 거래와 관련된 자료들이었다. 민혁과 이 회장은 당황하여 서로를 쳐다보았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영상 꺼. 이 회장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영상은 계속해서 재생되었고 태성그룹이 수년간 저질러온 모든 불법 행위들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은서는 이어서 말했다. 이 자료들은 태성그룹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정치인들에게 로비하며 신약 임상 시험 결과를 조작했다는 증거들입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환자들이 고통받았고 많은 이들이 삶을 잃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때 저의 시력을 빼앗아갔던 바로 그 기술의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입니다. 은서의 말은 발표회장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모든 언론인들은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은서의 말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민혁은 분노에 차 단상 위로 뛰어올라 은서의 팔을 잡았다. 너 미쳤어. 왜 이런 짓을 해? 김민규가 납치당한 게 누군지 잊었어. 그는 은서가 자신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은서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말했다. 김민규는 이미 안전합니다. 그리고 당신 아버지의 협박은 오히려 저의 결심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당신들은 저를 눈먼 존재로 만들었지만 저는 그 어둠 속에서 진실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민준이 단상 위로 올라와 은서의 옆에 섰다. 그는 민혁을 향해 차가운 눈빛을 보냈다. 이민혁 씨,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이 여성을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민준의 등장에 민혁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민준이 은서의 편에 서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은서는 마지막으로
태성그룹의 비자금 장부가 담긴 USB를 들어 올렸다. 이 USB에는 태성그룹의 모든 비리 증거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자료들은 이미 검찰에 제출되었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태성그룹은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녀의 말에 이 회장은 자신의 자리에서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의 오만함과 탐욕이 결국 그 자신을 파멸로 이끈 것이다. 발표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민혁과 이 회장에게 달려들어 질문 세례를 퍼부었고 이 회장의 부하들은 혼란 속에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은서는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평온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는 만족감과 함께 이 모든 부패의 사슬을 끊어냈다는 뿌듯함을 느꼈다. 민주는 은서의 손을 잡고 조용히 발표 회장을 빠져나왔다. 그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은서 씨,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당신은 이겼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그녀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끝났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힌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되찾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복수극은 끝났지만 그녀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태성그룹의 몰락은 한국 사회에 거대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 회장과 민혁은 구속되었고 태성그룹은 모든 사업권을 박탈당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은서의 복수극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지만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힌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정의를 바로 세웠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냈다. 발표회가 끝난 후 민주는 은서를 그의 저택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퓨처라이프 프로젝트를 함께 논의했던 공간이자 그들의 마음이 서로에게 열렸던 곳이었다. 민주는 은서에게 따뜻한 차를 내주며 말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당신은 이겼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잃어버린 시간과 그 고통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은서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보상받을 필요 없습니다. 저에게는 이미 충분합니다. 저는 저 자신을 되찾았고 저를 믿어주는 사람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민준에게 향해 있었다. 비록 그녀의 눈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민준의 진심을 누구보다도 더 선명하게 느끼고 있었다. 민준은 은서의 손을 잡았다. 은서 씨, 저는 당신이 겪은 모든 고통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의 고백은 은서의 심장을 울렸다. 그녀는 그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들을 쏟아내듯 눈물을 흘렸다. 민준 씨,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당신에게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빛을 볼 수 없습니다. 민준은 은서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아닙니다. 당신은 저에게 빛입니다. 당신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냈고 저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당신의 눈은 저의 눈이 될 것이고 저는 당신의 손과 발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깊은 이해와 존경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민준은 은서의 강인함과 지혜에 반했고 은서는 민준의 따뜻함과 진실된 마음에 감동받았다. 은서는 더 이상
강은서라는 가명 뒤에 숨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본명인 은서를 되찾았고 퓨처라이프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수익금과 그녀가 가진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목표는 불의의 사고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밝히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상의 약자들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민주는 그녀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는 그녀의 재단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했고 그녀의 뜻을 함께 펼쳐나갔다. 그들의 사랑은 개인적인 행복을 넘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다. 민혁과 윤희는 모든 것을 잃었다. 윤희는 자신이 선택한 욕망의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옷을 입을 수 없었고 그녀의 오만함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앞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자신이 버렸던 언니 은서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시간이 흘러 은서와 민주는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의 결혼식은 화려함보다는 진실된 사랑과 축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은서는 민준의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걸었다. 그녀의 드레스는 하얀 샴페인 자국이 묻었던 과거의 드레스가 아닌 순수하고 아름다운 흰색 웨딩 드레스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고 그녀의 눈은 비록 보이지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빛나고 있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민주는 은서에게 속삭였다. 은서 씨, 이제 당신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은 가장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은서는 민준의 품에 안겨 말했다. 네, 민준 씨. 이제야 저의 진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은서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개인이 불행을 극복하고 자신의 내면의 힘을 찾아가는 여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었고 그녀의 어둠은 빛이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그녀의 삶은 진정한 아름다움과 의미를 담고 있는 한 편의 완벽한 드라마였다. 그녀는 더 이상 불쌍한 시각 장애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세상의 빛이 된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여성이었다.